안녕하세요. 이번 3주차 컴퓨터 그래픽 실습2 수업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수업은 벡터와 비트맵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이미 일러스트랑 포토샵을 통해서 벡터와 비트맵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GTQ 자격증 따면서 이미 포토샵에 대해서 잘 배웠을 텐데, 이번에는 실습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나 이미지들 선생님이 좀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거에 관련해서 자료 조사하고 서술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번 과제 또한 점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 출석 확인차 제출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졸업작품 전시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저희 대면 수업할 때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수업, 웹툰 수업과 졸업 관련 프로젝트 진행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준비 잘하고 졸업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3주차 온라인 수업이죠. 우선 오늘 관련해서 아까는 얘기한 대로 컴퓨터 그래픽 실습2 벡터와 비트맵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파일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벡터와 비트맵 파일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 이미지 형식은 GIF, JPG, PNG, TIFF, BMP 등등등 다양한데 크게는 벡터와 비트맵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눠서 그것들에 관련돼서 거를 알아볼 텐데요. 우선 선생님도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 용어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용어 검색을 해봤어요. 벡터 파일이라 함은 수학적 오브젝트에서 정의된 선과 곡선으로 구성된 파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좌표, X좌표, Y좌표 위에 점을 하나 찍어서 그 점과 또 다른 X좌표, Y좌표 위에 있는 점, 선 하나를 연결했을 때 구성되는 선이나 곡선 등의 파일들을 말하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쓰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또는 프리핸드 같은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벡터 프로그램은 고정된 픽셀 수와 상관없이 점하고 점, 좌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선명한 작업에 이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벡터 그래픽이라는 거에서 용어를 뭐라고 해놨냐면 그래픽 처리 기술의 한 가지로 그래픽 화면에 나타나는 선분이나 곡선을 따라 점잡임이 연속적으로 이동하여 화면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선으로 된 그림 처리에 편리하며 해상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주어진 영역의 내부를 채우는 등 그림 색칠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벡터 그래픽은 주어진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 선이나 형상을 배치하기 위해 정리된 일련의 명령어들. 왜 말이 되게 어렵죠? 사실은 우리 되게 쉬운데 명령어들이나 수학적 표현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만듭니다. 조금 이따가 이미지 보면 더 쉽게 이해할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네. 물리학에서 벡터는 양과 방향을 둘 다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양과 방향. 하지만 그래픽은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 결과물인 그래픽 파일로서 일련의 벡터 서술문의 형태로 창작되어 저장된다. 예를 들면 벡터 그래픽 파일이 선을 그리기 위해 각각 비트들이 저장되어 있는 대신 연결된 일련의 점의 위치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파일 크기가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데, 사실 파일 크기가 간단한 그래픽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벡터들이 사용될 경우에는 약간 버벅거리는 현상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다 작은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벡터보다 다른 프로그램이 더 파일이 작을 때도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벡터는 이게 100%일 때랑 뭐 확대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요거 같이 비교해 볼게요. 이거 비트맵은 이거 확대하면 이렇게 계단 현상, 안티엘리싱 이런 계단 현상이 생기는 건데, 다시 가서
수학 함수에 따라 만들어진 그래프로 선을 그리게 되면 좌표값으로 있는 수학 공식에 따라 계산되어 선이 그려집니다. 벡터 이미지는 비트맵과 반대로 이미지를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으며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코렐드로, 플래시, 그 다음에 클립 스튜디오에도 벡터 기능이 있죠. 그래서 확장자명은 AI, SVG, SWF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거 벡터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다 색칠 안 하고 이렇게 점 찍으면 알아서 이렇게 면이 딱 생겨지는 거예요. 벡터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러죠?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성 그래픽이라고도 합니다. 점과 점을 연결해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계속 수학적 점, 선, 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고 일러스트에서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비트맵. 비트맵 파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토샵에서 많이 쓰이는 이미지로 비트맵 또는 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일러스트나 이런 거에서 가져올 때 포토샵에서 레스터화 한다고 하죠. 이런 파일은 픽셀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사각형의 분포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말하는데, 좋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보려면 DPI를 높게 올려야만 좋은 출력 값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맵 이미지 해상도를 결정할 때 너무 높은 해상도를 사용하면 파일 크기가 커지고 시간이 너무 걸리고, 낮으면 어때? 너무 깨지기 때문에 내가 이 이미지를 얼마나 사이즈로 출력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이미지 작업을 정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내 컴퓨터 사양이 좋은데 굳이 낮은 이미지로 할 필요는 없어서 내 컴퓨터 사양이라던가 작업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그때그때 작업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맵은 작은 점들로 이루어진 파일 형식으로 GIF, JPG, PNG, BMP 뭐 등등등의 파일이 있습니다. 보통 폰트나 이미지에서 사용되며, 비트맵은 그래픽을 레스터 방식으로 저장하며 비트맵에 대응되는 메타 파일, 아까의 벡터 파일 방식으로는 비트맵은 레스터 방식으로 저장을 하며 비트맵에 대응되는 메타 파일은 벡터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맵, 벡터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 것처럼 레스터, 메타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지원하는 비트맵 파일 포맷은 단순 출력 장치로 제어되어 있는 종속적인 비트맵과 출력 장치에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비트맵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요거를 간단하게 이미지 비교해 보면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픽셀 하나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대했을 때 이렇게 깨지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깨진다는 거죠. 픽셀 형태의 점들이 모여진 이미지로 이미지를 크게 확대하여 사각형이 모여져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모여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깨지게 되고 이를 계단 현상이라고 부르죠. 주로 쓰는 프로그램은 포토샵을 제일 많이 쓰고, 다음 페인터, 클립 스튜디오가 아까 전에 그 벡터 파일이기도 하지만 저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트맵으로 저장도 되기도 하고요. 확장자명은 JPG, PNG, GIF, PS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주로 이제 만화를 그리는 친구들은 사실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좀 많이 싫어해요. 포토샵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가 정말 깔끔하게 나와야 되고 출력했을 때 전혀 깨지면 안 되는 상황이거나 뭐 명암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벡터 파일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맵 같은 경우, 비트맵은 말 그대로 지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 픽셀에 저장된 정보를 포함한 건데,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모니터가 안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네모판, 바둑판, 엄청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바둑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고, 이렇게 점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부르고, 이 점 하나에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서브 픽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해상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비트맵 파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해상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중요시 여기는데, 예를 들어서 점 하나가 1픽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해상도가 640에 480 픽셀이야 라는 거는 640 곱하기 480 해서 요 칸 안에 30만 7,200개의 이 사각형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720 픽셀이고 세로는 제한이 없어 라고 하잖아요. 만화 그릴 때. 그럼 옆에 요거는 720 픽셀 곱하기 내가 100이면 뭐 그때그때 따라 픽셀 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용량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와 비트맵의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쭉 읽어볼게요. 픽셀이란 디지털 이미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사각형 점이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 이렇게 우리 봤죠? 이렇게 사각형 점, 요거를 픽셀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점을 픽셀이라고 하고, 요건 서브 픽셀, 요 모니터 화면 디스플레이. 자, 그렇게 사각형 점을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화소라고 하고, 화소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죠. 해상도란 가로 세로 안에 있는 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뜻합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픽셀로 이루어져서 이미지를 선명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지만 저장할 정보가 많아지고 사각형이 많아지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픽셀로 이루어진 그림을 비트로 된 이미지라고도 하고 아무튼 비트의 지도라는 뜻으로 비트맵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전체 그림을 표현하는 것이 지도와 비슷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JPG 이미지가 대표적인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반면 벡터 이미지는 수학 좌표로 그림을 표현하고 저장을 하는데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으며 전문적으로 이미지를 확대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한번 그럼 비교해 볼까요? 벡터, 비트맵 구성은 수학적 오브젝트, 점과 점으로 연결된 거고, 픽셀은 네모난 사각형들이 많은 사각형들이 모인 거고, 자, 해상도 점하고 점이니까 데이터 점 2개 연결 상관없죠. 요거는 선을 하나 긋더라도 점점점점점점 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이거는 이미지 표현은 작은 문자도 나타낼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효과는 못 내요. 하지만 요거는 작은 점들이 병치혼합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미지 표현은 가능한데 확대하면 이미지가 깨져 보이고 작은 이미지 표현은 어렵죠. 저장은 수식으로 저장하고요. 이것은 해상도에서 픽셀로 저장이 됩니다. 출력했을 때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함으로 선명해지고 이쪽은 비트맵은 고해상도를 사용해야지만 선명합니다. 벡터 파일은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니터 크기 없이 늘 선명하게 보이고 비트맵 파일은 확대하면 이미지가 깨져 보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코렐 드로우 등이 있고 여기는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어도비 포토샵 페인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다가 클립 스튜디오 포함되고 인디자인 포함되고 아까 얘기 다 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쭉 요거에 관한 것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용량, 해상도, 개수가 클수록 용량이 커지고요. 벡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개수가 많을수록 용량이 커지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비트맵은 사진이나 픽셀 수가 많은 이미지에 사용이 되고요. 벡터는 인물 로고 등과 같이 명료한 색으로 된 이미지에 주로 사용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비트맵과 벡터, 선생님도 일러스트랑 포토샵 쓸 때 주로 사실 포토샵을 더 많이 써요. 굳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쓸 때는 정말 깨지면 안 될 때, 글씨나 이런 거 깔끔하게 나와야 되거나 명암을 만들어야 될 때, 이럴 때는 일러스트를 쓰는데, 그림 그릴 때는 좀 자연스러운 맛을 낼 때는 주로 그냥 포토샵이나 페인터, 그리고 클립에서 JPG 느낌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비트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와 비트맵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보면 해상도가 너무 안 좋아서 출력했을 때 좀 깨져서 나오는 경우들을 선생님이 종종 봐요. 되게 안타깝죠. 열심히 그렸는데 해상도가 안 좋아서 뭐 포스터 출력이나 이런 게 안 될 때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 많이 해두시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보고 뭐 다음에는 대면 수업이라고 하니까 그때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그럼 수고하셨습니다.